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삼전 장기 투자를 하는 삼전불패입니다. 삼전불패 여러분, 간밤에 잠은 잘 주무셨나요? 오늘은 2012년 9월 21일, 바로 수요일 아침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그 여느 때와 다름없이 정말 아침 새벽 일찍부터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에게 다양한 소식과 함께 정말 쉽지 않은 주식시장 속에서도 사실 그동안 지금도 연속적으로 기관과 외인들의 수급이 빠져나감에 따라 증시가 좀 어렵게 흘러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외인들과 기관이 빠져나감에도 불구하고 우리 개미 투자자들, 즉 그 중에서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은 장기 투자에 대한 이념과 개념을 다잡아 나아가며 힘을 길러낼 수 있기에 저는 충분히 이 어려운 주식시장 속에서도 바로 성공적인 주식 투자를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글씨가 조금 많이 뻗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미래에 대한 주가는 맞출 수는 없지만 전망치에 따른 증시의 현황을 살펴보면 여전히 이 외인들의 수급이 지속적으로 빠져나가고 있기에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삼성전자 또한 쉽지 않은 시장의 흐름세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또한 오늘 증시도 좀 어렵게 흘러간다면 오늘 좀 이제 주가가 하락장으로 이어지잖아요. 사실 하락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따라 저는 줍줍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주식 수량을 모아가며 장기 투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 주가의 하락은 줍줍의 기회라고 하지만 사실 막상 주가가 하락장으로 이어지면 매수를 하기보다는 그저 증시 현황을 살펴보며 왜 이렇게 주가가 오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답답한 면모를 지속적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겠고 사실 이는 당연한 겁니다. 왜냐? Y라고 하죠. 왜 이렇게 답답할까? 이러한 감정이 드냐면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 그 자체가 나의 자산의 가치를 떨어진다라고 생각이 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실제로 주가창을 들여다봐도 내 계좌 자체가 마이너스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저 답답한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리고 내가 주식 투자 괜히 했나?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요. 제가 늘 항상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노후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노동으로 인해서 돈을 번다는 것은 한계점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물가 상승률, 금리 인상에 대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정말 물가 가치가 무섭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식 투자 자체가 이제는 필수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에 따라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은 일찍이 시작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앞으로 4차 산업시대에 접어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4차 산업시대는 이 자체가 반도체 시장으로 이끌어 간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사실 이뿐만 아니죠. 앞으로 IoT 시대에 접어들면서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AI 많이 들어보셨죠? 인공지능과 로봇, 그 하다 보니 5G, 네트워크, 반도체, 바이오, 스마트폰 등 정말 다양한 산업군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으며 주식시장은 유동성이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실제로 하락장이 왔다면 다시금 반등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동력의 발판을 만들어갈 수 있기에 저는 충분히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과 돈을 만드는 그러한 인프라 시스템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지금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바로 이재용 부회장이 부단히 지금 회사의 성장 가치에 따라 바로 이것을 하면은 바로 10만 전자를 한 방에 만들 수 있는 저는 동력의 발판에 따라 외인들의 수급이 매섭게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진짜 나는 주식 투자 이제 못하겠다. 정신적으로 건강에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는다. 그러면 이 템포가 터진다면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 중에서 심적으로 부담이 받는 분들은 그냥 삼성전자를 팔고 주식 투자를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 주식 투자도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것은 바로 건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조패점들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어떠한 것을 준비를 하고 있는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간단한 출첵
또는 간단한 코멘트를 작성해 주신다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댓글 한 번씩 꼭 부탁드릴게요. 일단 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현재 영국 출장을 계기로 선조패주분들 여기 보이시죠? 지금 영국에 방문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 암이라는 회사를 인수전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시죠? ARM, 그러니까 암이라고 불립니다. 이 암이라는 회사 자체가 얼마나 이제 가치성이 높기에 이렇게 삼성전자가 애를 타게 인수를 할지 말지 고민을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회사만 인수를 한다면 저는 충분히 우리가 추적하는 삼성전자가 정말 날개를 달고 하늘을 나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이 회사 자체가 지금 컴퓨터 CPU, 그러니까 이제 우리 컴퓨터에 가장 들어가는 이제 뇌라고 생각을 하는 CPU라고 불리는데요. 이게 있어야지만 컴퓨터가 작동이 됩니다. 이에 따라 중앙 처리 장치라고 하는데, 이와 더불어 이제 AP,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라고 하는데, 이 칩 설계에서 핵심 기술을 보유한 글로벌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회사 자체가 지금 최근에 SK 하이닉스죠. 이 회사가 퀄컴이나 인텔 이런 이제 국내외에 정말 굵직한 반도체 기업들이 잇따라 인수 의향을 밝히면서 이 회사가 주목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영국 반도체 설계 기업인 이 암이라는 회사가 올 초에 SK 하이닉스가 인수합병을 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힌 이후에 글로벌 주요 반도체 업체들이 현재 공동 인수 의향을 속속히 내놓으면서 실현 가능성을 눈에 띄게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SK 하이닉스 지금 박종호 대표를 필두로 3월달입니다. 선조표점들 지난 3월달에 주주총회에서 여러 국가의 업체들과 공동 컨소시엄을 구성을 함에 따라 바로 ARM 암이라는 지분 확보를 인수를 고려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크리스티아노 아몬 퀄컴 CEO 이제 최고 경영자도 경쟁사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을 함에 따라 암의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현재 고려를 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한 만큼 그만큼 지분율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 이재용 부회장 또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에 따라서 이재용 부회장은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지금 2030년도죠. 2030 부산 세계 박람회, 그러니까 엑스포 유치 지원차 영국을 방문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에 따라 이 암이라는 회사를 인수를 함으로써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전망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새로운 전망치는 항상 우리 선조표점들 참고 정도로만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참고 정도로 받아주심에 따라 지금 특히 국내 반도체 업체들 또한 매출을 다각화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에 따라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국내 주요 반도체 기업들의 메모리 반도체 비중이 무려 70%를 넘길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장세에 따라 세계 경제 상황이 나쁠 때도 실적이 급격하게 악화가 되는 경향이 있지만 그러한 것에 대한 부분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만큼 메리트 자체가 상당히 크게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반도체 설계인 파운드리, 위탁 생산 시스템 반도체는 경기 변화에 따른 둔감이 상당히 크게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 삼성전자는 현재 이제 74%, 지금 이제 그리고 이제 SK하이닉스는 97%, 국내 주요 반도체 기업들의 경우 메모리 반도체 비중이 요렇게 차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만큼 세계 경제 상황이 나쁠 때도 어떻게 보면 시장의 규모를 2배 이상 만들어갈 수 있음에 따라 대략적으로 시스템 반도체는 2025년도죠. 선조배점들 요 시장을 필두로 4,773억 달러, 즉 메모리 반도체는 2,205억 달러로 시장의 규모에 무려 2배를 뛰어넘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삼성전자가 이 암이라는 회사, 여기 보이시죠? 반도체 칩, 이 암이라는 회사를 인수를 함에 따라 설계 시장에 진출을 한다면 파운드리 고객을 잃게 될 수 있어. 이에 득실은
분명하게 따져봐야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팹리스 고객사가 자신들의 설계 자산이 삼성전자에 노출이 되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에 암이 설계를 의뢰하지 않을 가능성도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전체적인 시황과 업황에 따라 결국 주요 포인트는 인수 합병을 하느냐 못하느냐.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삼성전자는 이렇다 할 M&A 합병이 없었기에 무려 125조라는 정말 막대한 현금성 자산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금을 차라리 원래는 이제 특별배당금이나 뭐 이런 것에 이제 사용을 할 금액이었지만 지금 오히려 이제 미래의 전망치에 따라 성장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지금 꾸준히 현금을 확보를 해놨기 때문에 어떻게 활용적으로 사용을 하느냐에 따라 삼성전자의 현방이 달라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제표 좀 더 이렇게 전체적인 시황과 업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간단한 출첵 또는 간단한 코멘트를 작성해 주신다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